안녕하십니까. 영양교사 임용을 담당하고 있는 서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해 들면 우리 뭐예요? 계획을 세우죠? 우리 선생님들은 2027 학년도 우리 영양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임용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연도 기출문제 경향 분석을 보면은요. 제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13개 년도를 지금 자료를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PPT로 우리 이제 가장 최근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6년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서 보시게 되면은 특이사항이 일반적으로 영양학은 보통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2026년도에는 6개 문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그것도 배점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그 2점짜리가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4점짜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포도당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이제 현기적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뭐예요? 산소가 있을 때 TCL로 가는 부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온 거냐면 현기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코리에로와 해당 작용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철의 흡수가 나왔는데 철이 어디에서 가는 거냐면 기점막에서 그러니까 소장의 기점막에서 이제 혈액으로 가서 전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우리 기초 대사량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즘의 트렌드가 탄수화물은 저탄수화물을 하고 우리가 고지방이나 고단백질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지방을 먹었을 때 아세틸코에이가 다량 생산이 되면서 우리 옥살로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CL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케톤체가 생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A에서는 우리가 시각회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다뤄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비타민 A는 우리나라 사람은 바로 뭐예요? 카로티노이드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 먹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적게 이제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타민 A의 단위가 이렇게 네티놀 활성 당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먹었을 때 네티놀 활성 당량은 얼마냐라는 것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비타민 B12에 대한 거 요즘에 우리가 메칠 마로닐산이라든가 호모시스테인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비타민 B12인데요. 이것이 기전이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아이코사노이드를 생성하는 물질들이 있죠. 바로 요 문제가 출제가 돼서 영양학이 올해 이렇게 6문항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2025년에는 4문항이 나왔고 2024년에는 3문항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생애 주기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2025년이나 실제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몇 문항이 나왔냐 보통 3문항이 나왔었어요. 근데 원래 생애 주기가 그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생애 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2문항 중에서도 서술이 하나고 단답형이 하나로 이렇게 추세가 나왔는데요.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것이 나왔고 특히 이제 미수가에서 프로린이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인데 프로린이 비타민 C하고 간여했을 때 뭐를 만드냐? 바로 콜라겐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9에서 64세까지는 나트륨 충분 섭취량이 1,500mg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우리 그 A 회사의 이제 제품에서 나트륨이 얼마다. 그랬을 때 그걸 먹었을 때 대비 몇 퍼센트를 먹냐라는 계산 문제로 나왔죠. 그다음에 또 18세 남학생의 그 트랜스 지방상의 섭취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15에서 18세는 에너지가 가장 높잖아요. 2,700을 먹을 때 실질적으로 트랜스 지방은 몇 g을 먹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2025년에 세문항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권장 식사 패턴에 대해 있는 것을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50대 여성의 칼슘 섭취량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칼슘은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줄어드는데 여자는 어때요? 50대가 넘으면 800mg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기에 이렇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나 탄수화물 적정 비율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양 판정 및 실습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두 문제를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필드에서 우리가 학생을 상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 D를 먼저 판정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뭔가를 도출을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재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보면은 신장만을 이용했을 때의 단점이 뭐냐 우리가 판정을 할 때, 그리고 체질량 지수 100분위수, 우리 2세 이상은 성연령별 우리 체질량 지수 100분위수를 가지고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이 판정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의 평가를 할 때 식사의 전반적인 질을 보는 INQ라든가 또 식품의 다양성을 보는 DDS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영양소 섭취량이 실제 권장 섭취량만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보는 이런 NAR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6년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요법 실습에서는요. 작년에 2025년에는 세문항이 나왔거든요. 세문항이 나왔는데 그때는 전부 다 뭘로 나왔냐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얘가 두 문항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는 단답형이고 하나는 서술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작년에도 당뇨병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좀 바꿔갖고 시험 문제를 내놨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여기도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건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 놓은 것이 바로 뭐예요? 제가 과목별로 우리 2014년부터 2026년까지 13개 년도에 각각의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는지 경향을 분석해 놨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식사요법을 봤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에서는 작년에도 세 문제가 나왔고요. 올해도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단답형 하나, 서술형 두 개가 나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단답형 하나에 서술형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 그 영양교육 및 상담에서 꼭 나오는 문제가 있죠. 바로 영양교육 이론이 꼭 나오죠. 아니면 상담 이론이 나오든지 그게 나오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우리 그 교육 방법이 나오죠. 교육 방법.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 우리 매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식행동을 유지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활용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부분으로 ASS UR리가 올해 시험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 식품학 있죠. 식품학은 2026년에는 두 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25년에는 한 문항이 나왔죠. 근데 올해는 두 문항이 하나는 단답형이고 하나는 서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당류 하면은 일반적으로 구조 쪽으로 가면은 식품학이고, 그냥 다당류의 뭐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영양학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당류의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저렇게 이뉼린하고 글리코겐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야르 반응이 나왔죠. 비호수적 갈변 반응.
그래서 우리 비효수적 갈변과 효수적 갈변에 대한 것은 시험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 원리 및 실습으로 가면은 작년에는 세문항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식품학이 한 문제 더 추가가 됐죠. 단답형으로 추가가 되면서 뭐 했어요? 조리 원리가 두 문항으로 나와 있는데 다 뭘로 나왔냐면 서술형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의 그 베타아밀라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화작용을 하는 효소로. 그러고서 관수 현상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달걀의 기포성과 유화성, 그러니까 달걀의 기포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물어보았죠. 그리고 또 코날부민은 왜 약화가 되는데 얘를 금속하고 결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 그 용이하게 되냐, 기포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달걀의 노른자에는 네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가 천연 유화제인데 왜 천연 유화제냐?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뭐예요? 달걀 자체는 수분 유적형이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를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위생학이죠. 식품위생학은 작년도도 두 문제 나왔는데요. 올해도 이제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식품위생학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현장 위주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고 실제 현장에서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요. 식중독 지수하고 식중독 원인하고 역학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수공통감염병, 그다음에 감염병에서 우리 법정감염병은 4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3급과 4급에 대한 정의를 하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급식 및 실습은 2026년도와 2025년에 똑같이 뭘로 되어 있냐면 우리 그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우리 뭐 했어요? 단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단답형 한 문제와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서술형 우리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그 단답형은 수요 예측하는 방법으로 우리 단순 평균 이동법을 계산하는 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업 관리는 방법 연구와 공정 분석, 그다음에 작업 분석에서 우리 그 작업 측정하는 시간 연구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